예, 박정희 판승부. 오늘이 2월 24일 원래 역대 대통령이 퇴임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격변하는 한국 정치를 짚어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특별히 모신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윤 변호사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9차, 10차 이 변론길이 진행됐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차장 다시 증인석에 지난 10차 변론에 앉았습니다. 자, 총평부터 좀 해주시면 먼저 강천호 의원님부터. 저는 뭐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그 본인 입장에서는 진솔하게 잘 상황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무회의 부분에서 그 재판장이 이제 이게 좀 그거 그 본인의 판단을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법적 판단은 그 재판장들에게 맡기면서도 사실상 그것이 갖고 있는 흠결은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이후에 이제 예. 그 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탄핵 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당파를 초월한 어떤 국가 원로로서 좀 정말 그 어떤 그 문제점과 애로점을 지적한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 주변 강성 지지층 쪽에서 예. 한덕수 총리를 굉장히 원망하고 그런가요? 막 배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볼 때 그건 아하. 역설적으로 할 말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이게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명에 대해서 이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또 부르기도 했고 이거 뭔가 뭐 반격의 모멘텀이 과연 생길 것이냐 변곡점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세기점 될 것이다 이랬는데 세기점 땅땅땅 찍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땅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총리는요 뭐 이래저래 네.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그 특유의 화법이긴 했지만 이게 한 줄로 그냥 요약되는 거,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내 말은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고 홍장원 전 차장은 수척 내가 보장을 시켜서 이상하다고 오히려 시켜놓길 잘했다. 내가 혼자 썼으면 당신들 내 말 믿었겠냐라고 아주 반격을 하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론에 대해서 증인신문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 큰 좀 저는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제대로 얘기하는 거 맞아? 지금 아픈데 선망 증세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대단히 뭐 무례한 걸 떠나서 별난 전략으로도 유효하지 않아서 예. 이건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유 변호사님도. 예, 뭐 쐐기점을 찍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동안 이어져온 재판 절차에서 형성된 대세에 지장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그리고 홍장원, 조지호 세 분이 나오셨는데 예. 기존에 해왔던 언론상에 알려졌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얘기했거나 했던 그 진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공격이 있었지만 사실 큰 틀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그 다음에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체포 명단이 나왔다. 근데 체포 명단의 그 면면이 다른 어떤 물증으로 봉하게 된다는 측면, 이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이 진술들이 타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세에 지장은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마무리 수순인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으면 이제는 뭐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셨으니까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만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지호 이게 아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 대다수는 이번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그런 고위직 관료들과 진실 게임을 하는 모습, 예. 또 본인이 임명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막 못 믿고 그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 본인 자신의 안위를 어떤 실체적 진실이나 뭐 국민적인 그런 통합보다는 더 본인의 안위를 더 중요하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보다는 국조특위가 훨씬 더 많은 국민들 이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국조특위에 참석한 권영한 계엄과장님이 예. 어떤 군 복무 기본 22조 정직 의무를 얘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이 부분이 더 국민들에게 더 소구력이 있지 않았나.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대통령의 최후 진술량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 포인트인데 진정성 있는 사고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계엄은 야당 때문이었다라는 그러한 주요 주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찬호 의원님부터. 오늘 저희가 그 중앙일보에 오늘 아침에 예. 아마 눈길 끈 기사들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내일 아마 그 이제 개헌과 임기 단축을 좀 그 진술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기각을 전제로 기각이 만약 된다면 나는 그 복귀를 하더라도 예.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이제 개헌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완수하면서 임기를 단축해서 물러나겠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아마 TV조선에 처음 보도가 됐는데 예. 거기는 좀 더 이제 보니까는 좀 강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가가지고 중앙일보가 조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간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온건한 톤으로 나갔는데 예.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대통령 생각과 좀 다르다. 예. 대통령이 그것을 뭐 거래나 조건으로 내일 뭐 할 그런 거는 전혀 없다. 대통령은 진솔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거다. 예. 이랬는데 제가 전후 과정을 채널해 본다면 여전히 내일 어떤 형태로든 그 임기 단축을 전제로 그 개헌을 해가지고 예. 물론 기각시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아하. 왜 그러면 그 지금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느냐면 예. 지금 그 얘기를 미리 다 그걸 시인해 버리면 김이 빠지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거는 이제 언론적 관점인데 예. 조금 한번 그 생각의 일단을 흘려가지고 여론의 간을 좀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게 헌재 재판관들한테도 다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효과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린 지금 이런 건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야론이 나왔을 때 이게 뭐냐 했는데 맞아요. 하야론이 나오는 동시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개헌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적어도 공개적으로 4차례 용산 참모진이라든가 국민의힘 중진 또는 지도부 권성동 또 권영세, 예. 나경원 이런 분들 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김민전, 윤상현 간 것도 있고 한 4차례 지금 용산 참모진이나 국민의힘 중진이 갔어요. 교도소에 요 4번 갔고 그다음 지지난 주에도 지금 공개는 안 됐는데 또 참모진이 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차례 접견 정치 도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빨리 나오셔야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개헌과 연계한 하야를 한번 조기 하야를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대통령은 일축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상당히 힘이 넘치고 좀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지금. 힘 넘치게 받고 계세요? 일단 건강이 좋아지셨대요.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시고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이 또 굉장히 그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거기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때는 예. 굉장히 이제 좀 힘이 차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소리를 할 때는 하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인지 예.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라라는 식으로 아하. 강하게 일축을 하면서 끝까지 싸운다. 나는 끝까지 싸운다.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뭐 이런 아. 취지의 말도 있었다고 하고 예. 뭐 요거는 조금 이제 죽어서 여기서 죽겠다.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취지가 끝까지 있겠다는 얘기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예, 나는 예. 그러니까 뭐 비겁하게 내가 도망을 간다든지 예. 뭐 조기 무슨 석방을 내가 막 그 비굴하게 간청을 한다든지 그게 아하. 아니고 난 당당하게 야. 내가 여기 임하면서 뭐 죽어서 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그런 하야를 통한 조기 출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일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취재한 거는 대통령실 또 여당 또 그리고 내각에서 또 이제 대통령하고 좀 친한 사람들 예. 적어도 이런 여러 각계 여권 각계에서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요지에 예. 개헌을 전제로 한 만약 기각시 개헌을 전제로 한 조기 임기 단축 이런 건데 골자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 예. 복귀를 하되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왜 되게 헌법 맘먹고 달려드는 120일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되게 이제 4개월이거든요. 3개월에서 지금 6개월까지 설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안을 올린 사람도 있고 3개월 정도 안을 올린 사람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헌법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땅땅땅 공포하고 해서 국민투표 붙여서 발효하는 순간 물러난다.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는 임기단축 시나리오.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각을 그러니까 기각을 전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나는 모든 판단은 당연히 우리 재판관님한테 맡기는데 예. 만약에 그 결과 기각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뭐 그것조차도 지금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어떤 형식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같은 지금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제가 직접 그런 건의를 요를 통해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에게. 여당의 여권에 굉장히 이제 상당히 고위직 인사한테 직접 듣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왜 그분은 6개월 안을 얘기했는데 아. 이유는 이건 뭐 최대한 그 법적인 요건까지 감안한 얘기인데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초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보통 3개월 잡고 그다음에 법적인 행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예. 국민한테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 투표 또 이제 언제 한다고 또 공고하고 국민 투표 그냥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 투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 뭐 7월 며칠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6월부터 굉장히 이 시나리오가 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된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 해서 발효되는 시점까지 예. 딱 발효되는 순간 대통령 물러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각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네. 장 네. 변호사님 현실성이 이게 변론 전략상으로 그러면 어떤 유불리가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 왜냐하면 국회 소추인단이 사실상 2시간 이 변론을 막 폈을 때 많은 부분을 어떤 부분에 할애를 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직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예.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려고 했던 흔적들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 권한을 끝까지 누리지 않고 임기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가 하나의 유효한 카드로 사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대단히 그러니까 위풍당당하다는 취지? 이제 접견을 가면 예. 이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우 저 뭐 잘 계세요. 좀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자세로 이 뭐 예. 의원들이나 뭐 이러면 예.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이거 괜찮다. 뭐 이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오늘도 대리인단 보면 내가 먼저 내려온다. 임기 단축 개헌한다. 이렇게까지 할지. 근데 검토는 저는 내부에선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기시감이 드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코너에 몰렸을 때 예. 그때 개헌 카드를 꺼냈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유효한 시기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버려진 카드가 됐었거든요. 실기했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명태균 씨 이야기도 아니 당신은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조언도 했었다는 건데 그걸 예.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유효한 카드로 아마 자문 조언 형식으로는 이 검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변론 전략상 하나로 이렇게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회고적 판단을 그러니까 있었던 이재명 일들에 대한 네. 판단을 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변론 전략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정치적인 저는 뭐 선언일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그것이 얼마나 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생각은 또 같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12월 7일 날이죠. 대국민 담화하면서 예, 그 임기 단축을 포함한 이제 일임하겠다고 예, 얘기했었어요. 정부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12월 12일 날 다시 재국민 담화하면서 헌법재판 절차에 난 법적 책임을 당당히 받겠다, 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번복했거든요. 예. 한번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과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대통령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본인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현재 국가 원수로서 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지호 아니, 대변인.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도 그렇고 예. 지금 대통령을 설득할 때 기본 전제가 기각이 된다면이잖아요. 그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성품으로 봤을 때 예. 주변에서 기각된다 그러면 내가 하야하고 저기 개헌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각이 되면은 임기까지 또 임기를 막상 계속 마칠 기각되면?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기각된다는 안 좋은 신호를 예. 그렇게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나 그런 뭐 법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 김건희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사법적 문제 그리고 본인의 사법적 문제 관련해서 지금 성을 쌓고 있다 견고하게. 예. 그래서 지지자도 필요하고 나를 지지할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그럼 그런 취지로 보면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끝까지
내란의 그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할 것이고 뭔가 본인의 부하 직원들이 얘기한 게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뭔가 그 계엄을 할 수뿐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가로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거 무제한으로 발언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할 걸로 예상하세요? 유지아 변호사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예. 하니까 아마 체력이 허용되는 한도에서는 하실 말씀 많을 것 거의 같은데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뭐 법률가 출신은 기본적으로 말을 길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런가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봤자 뭐 아하. 1시간 정도지 않을까 싶고요. 아하. 그 안에는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 음. 그런 것을 변론 차원에서 분명히 하실 거고 그리고 예. 대국민 사과 메시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본 메시지라든가 뭐 그와 함께 이제 향후 전국 운영 방안에 관한 기각시에 하는 얘기까지 할 것 같은데 다 합쳐도 1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저는 보도되는 생각합니다. 내용은 한 40분 정도로 네. 예상이 네.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유지아 변호사 잘 정리하셨는데 계엄이 정당했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뭐 기본적으로 우선 저 심력 끼쳐 죄송하고 어쨌든 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혼돈에 빠진 점,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사과를 하면서 예. 이제 그럼에도 계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 뭐 이런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계엄이 정당했다 이제 하는 건 너무 강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엄을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뭐 정말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거다 하면서 주로 아마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러면 뭐냐 이거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은 또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하야 가능성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야를 선택하면 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걸로 법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헌법상 탄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급들이 있어요. 뭐 판사, 검사 뭐 예. 이런 식으로. 음. 그런데 이 국회에 가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탄핵 소추가 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사의를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라고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의사를 나 그만둘래라고 해도 안 돼. 너 일단 있어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법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딱 들어맞진 않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명되고 이런 직책은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이 법문의 해석은 당연하지만 탄핵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일반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겠다라는 거. 공무원 지위에서 어쨌든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야가 실질적으로 뭐 정치적 결단의 영역인 측면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아주 강력하게 아, 대통령께서 거의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만약에 하야라는 것이 이제 논의가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임기 단축. 예. 그거 이제 뭐냐 이제 내가 기각이 될 경우 임기 단축하면 그것도 이제 하야는 하야죠. 예. 예를 들어 이제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손이 내려오는 거니까 몇 달 뒤에 하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는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거론되는 하야는 그게 아니고 예. 내일 그냥 기습적으로 하야를 해버려서 아. 일종의 지금 탄핵 선고를 막는다. 네. 그렇죠. 그런 취지인데.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또 그거 자체가 진짜 비겁하게 도망간다. 그리고 원래 당연히 이제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뭐그 고위 공무원들은 탄핵 들어가면 사직을 할 수 없다. 왜? 대통령이 그러면 사표 수리를 안 사표를 하니까. 수리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음.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대통령은 사실 국민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이제 선거로 임명한 것이니까 국민이 지금 대통령이 사직한다고 사표를 내면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안 된다. 사표가 아니고 탄핵 그 심판 결과를 그 듣고 수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국민 여론이 아니고 여론도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당연히 그것도 수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재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언급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내일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기각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를 여야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권 내에 후임자는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분 중 하나는 김문수 장관이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유재하 변호사부터. 실제로 당에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기를 김문수 장관이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인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그 여러 광장의 에너지를 예.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정광훈 목사와 함께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광화문을 지켜왔고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많은 보수 지지층들은 그 어떤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가 승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하. 어떤 식으로든 저는 표시를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아.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중 메시지로 옥중 지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실제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 지금 현재 보수 진영 내에 모인 이 강력한 에너지를 그대로 흩어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본인은 계속 그걸 끄고 갈 수도 없고요. 예.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누군가로 그 에너지를 그 누군가로 전사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꼭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호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승계해주지 않을까. 친윤 그렇게 혹은 예상합니다. 맥윤들은 김문수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 와서 토론할 때 보면 예.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토론회에 갔잖아요. 아하. 그게 현재 당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순번이 아니 잠깐 요거는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잠깐만 말씀하세요. 잠깐만 상황을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예, 아까 취재예요. 말한 한 4-5번의 그 접견 정치 가운데 예. 그 대통령이 이제 뭐 국민의힘은 지금 정말 힘도 없고 역할도 못 한다라고 예. 하면서 그 사실 000이라는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고 특정 인사가 거명됐습니다. 그래서 000이 000.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만약에 아. 차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입으로 진짜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그 친윤들이니까 친윤들이 갔잖아요. 친윤들은 이제 내밀하게 얘기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게 좀 나왔는데 000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 보고 그리고 그 경우는 지금 국민 추대 후보로 갈 것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좀 취재가 됐어. 근데 이제 조금 뭐 일단 다 겉으로는 부인되겠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그동안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의 일종의 플레이어로 이제 좀 뛰어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선 가능성을 한번 본다면 예.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 추대 후보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그 당 경선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모르지만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당 경선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내 지지층한테 막 이제 메시지 넣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사실 네. 대통령이 현직이 있다 하더라도 네. 여당 후보를 누가 돼야 한다고 말해도 안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은 뭐 보니까는 지금 뭐 만약에 참-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인용되니까. 상황이 온다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계속해서 그 왜 제가 이거를 좀 충격적이라보다 이제 연계가 돼서 좀 취재가 된 건 그겁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이제 그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예.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여권 고위 인사한테 예. 중대 결심이 뭐냐?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하야 아니냐 하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 사람 성격 하야는 자는 아니다. 아까 말한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하야 아니고 어. 일단은 변호인단 총사퇴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필요적 변호 사건. 이것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국선 변호인을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본인이 이제 변호인이 되는데 뭐 그것도 일종의 좀 논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면서 예. 약간의 그 본인은 시간과 어떤 지지층 결집의 모멘텀을 확보한 뒤 그 최종적으로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그다음에 대선에 뛰어들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중대 결단의 윤곽이 아니겠느냐. 제가 좀 놀랐어요. 그 대선에 뛰어든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 본인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목하고 누가 어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해서 정말 그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좀 기사로 내보냈더니 이게 당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누구냐. 그리고 000이 누구냐? 그렇죠. 그건 제가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근데 문제는 아니 그건 제가 들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버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당으로서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권 사람들이 문의를 해온 이유는 예. 본인들이 정말 이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역시 그렇구나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 야.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조기 네.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라도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인데 민주당은 아니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체포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지층을 어떻게 하든 그냥 결집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냥 그분이 뭐 아무런 전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하나 본인의 안위
그리고 본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안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 본인도 또 수사를 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 가족들이 다 방어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것인가? 현실적으로 대권 후보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안전보장. 그렇죠. 당 대표로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내가 살아 돌아올 때까지 지선이든 총선이든 뭐 나중에 사면을 받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정치 세력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데 제가 뭐 일각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냐 뭐 그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예. 사실 이러한 행보 자체가 본인 개인의 어떤 범죄 혐의를 막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그런 행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옥중 대선 정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인데 장 변호사님,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짧게. 예, 실제로 상황이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없어도 이미 국면이 그렇게 국민의힘은 그런가요? 가고 있고 이건 선거에는 대단히 악수 중에 악수인 거죠. 그러면 예. 근데 저거 예, 말씀하세요. 강찬호 의원. 자기 안위를 위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예.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예. 본인도 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사실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분은 어떻게든 정권 재창출이 제일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아마도 제일 아니 그렇지 않고서 지금 수십 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권 교체되면 안 되는 그럼 그렇죠. 가장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자기의 대통령이라.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정권에서 사면을 받고 예. 뭐 이러려면은 결국에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자, 우리 유재하 변호사님도. 자, 옥중 정치 가능성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게 그래요?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유소와 주권 회복이라는 저는 큰 맞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모인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이대로 흩어버릴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후계자처럼 그럼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이해합니다. 있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내일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자, 짧게 지금 이제 내일 변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재의 최종 판단은 언제 될 것이냐? 그럼 또 대선 만약 인용시에 대선 날짜까지 연기가 될 텐데 일단 헌재 판단 최종 날은 언제 될 거예요? 최소한 보통 2주거든요. 예. 2주일이 걸리는데 되게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최종으로 이제 헌재 재판 절차가 마쳐지면 예. 8명이죠. 예. 8명이 모여서 평의를 시작하는데 예. 주심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고요. 예.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의견을 듣고 서서히 의견들을 접근시키죠. 뭐 아. 인용인지 기각인지 하면서 대강 이제 가름이 되면 아. 이미 헌법 연구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인용 선고시 나올 판결문 또 기각 선고시 나올 판결문 지금 거의 다 써놨습니다. 각자 다 준비가 거의 다 초안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이제 평의하면서 이제 살이 붙습니다. 계속 살이 붙고 하다가 두 가지 다 갖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정영식 아하. 재판관이 업데이트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의견 근접해서 최종적으로 대강 보니까 인용이네, 기각이네 하면 이제 기각 꺼내 드는 거죠. 기각 인용 꺼내 드는 거죠. 좀 놀라시네. 그래서 인용 판결문을 꺼내 들면 이제 만약에 아무런 제가 어떤 선입견 없이 그냥 말 인용 판결문 꺼내 들면 이제 이거 다시 이제 업데이트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예. 최종 판단 언제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2주인데 예. 뭐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게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이잖아요. 네. 그것도 2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 역사적인 판결이 예. 누가 먼저 나오느냐. 이게 3월 중순인데 그 정도인데 네. 이게 정말 그 앞뒤가 또 어떤 또 하나의 정치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